안녕하세요. 이동웅 스페셜 장희선입니다. 이번 주부터 투자자 여러분을 위해 일목 이동웅 파트너의 강의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강의 일목균형표와 일목산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투자 비법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매주 월요일 밤 저희와 함께 하시고 투자 고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8338번으로 이동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동웅 파트너의 무적증시 리포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 달 동안 무료 체험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시청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면 궁금해요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일목 이동웅 파트너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그럼 이동웅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입니다. 일목이동입니다. 이 시간부터 일목균형표 이론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2002년부터 한국경제TV 출연을 했고요. 그 중간중간 일목균형표 강의를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2012년과 13년에 주식 콘서트 24강을 통해 가지고 또 일목균형표 강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이론 하면 익히 이제 들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되게 우리가 생경한 이론이나 상황을 만나면 되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약간의 생소함이 따른 거부감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주 뭐 진취적이거나 그다음에 그 호기심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또 갑자기 신경을 쓰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좀 진행이 됐을 때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소수의 마지막까지 가는 분들은 정말 약간 매니아적인 이런 부분이 작용해야만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균형표의 이따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방대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도 어렵고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힘들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뽑아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은 것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소 생소한 부분은 제가 계속 설명을 통해서 해설을 해드리겠는데 하나 미리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균형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은 괜찮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완전히 생소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 용어부터 여러 가지가 초반에 좀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뭐 전환선이니 기준선이니 선행스펀이 뭐니 각종 목표치 시간. 그래서 그전에는 강의를 하면 이 순서를 밟아갔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께 기초를 말씀드리고 바로바로 쓰는 방식을 설명드리면서 다만 이번은 첫 시간이니까 균형표 이론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철학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을 굳이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어떤 하나 이론을 접하면서 보다 좀 깊은 이해 혹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알고 보시면 모르실 때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초반에 그 부분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목균형표 이론서를 일본어의 원전을 2001년에 접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보니까 국내에 좀 소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목균형표 이론서에 대한 입문서 책을 2003년에 내고요. 그리고 2010년에 같은 유형의 개론서 입문서를 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균형표 원전이 제가 일본서 가져왔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원형을 소개드릴 수는 없었고요. 드디어 이제 2011년부터 12년 사이에 국내에서도 일목균형표 4권, 4권의 한글판이 이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번역 감수 그리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거의 10년을 써왔었기 때문에 많은 제가 접한 내용들을 여기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2003년에 2001년 제가 원전을 가져오고 2003년에 국내에 워낙 균형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나마 썼던 개론서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국내에서는 이 균형표 이론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은 내용, 그리고 아마도 어쨌든 뭐 겉으로 드러난 분들은 제가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균형표 이론을 저처럼 이렇게 20여 년을 실전에서 쓴 사람은 좀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또 한 두 가지 정도 좀 걸림돌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정통, 그다음에 일목균형의 원형을 강조하다 보면 지금 인터넷 세상에 동영상이나 이 텍스트로 된 일목균형 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그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이런 목적은 전혀 없고요. 너무 변형된 내용, 균형표 안에서 좋은 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젖혀놓고 나머지 파생된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이 균형표인 양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로서는 다소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부분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왜냐하면 일목균형표 이론은 1932년에 시작을 해서 35년에 발표를 시작하고 제대로 완성은 36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책으로 나오는 게 69년부터 1981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목산인은 한 40여 년을 이 이론을 가지고 일본에서 시황의 신이다, 뭐 시세의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남기면서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접목했던 수많은 패턴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제시해버리면 이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축약하고 축약해서 이것만 알아도 시세를 대응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것이 전체 7권이에요. 그 내용만 해도 방대한 거죠. 그 속에도 수많은 차트와 이론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몸소 전부 겪었다. 그러니까 임상실험을 마쳤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 시세라고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위치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종목이든 100% 맞춰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유효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균형표도 완벽한 이론일 수는 절대 없고요. 그러나 그나마 그 중에서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만든 내용을 마다하고 지금 대부분 유통되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원전이 지금 한글판이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상하게 주변을 맴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통을 좀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이걸 이해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균형표의 저자가 일본인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본적인 어떤 그런 풍토 배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그 이론의 완성을 불교 연기론, 인과론에서 얻었다고 하면서 약간의 불교색채를 띱니다. 불교색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종교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등소평이 말한 흥묘백묘론처럼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되거든요. 그것이 미국인이 만들었던 일본인이 만들었던 우리가 접한 이론, 그것을 내가 잘 써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서론이 좀 긴데, 이것이 어렵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부재를 행복을 주는 책이라고 할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내놓고 일본에서도 시세를 가장 잘 본다는 사람을 위시해서 이미 검증이 된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깊게까지 이제 접하실 수 있냐는 부분의 차이만 있지, 이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과거부터 제가 한국경제TV에 출연할 때 뭐 제가 모든 변곡점을 다 맞춘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자리들에서 시장을 예측하고, 심지어 올해 1월의 상투나 작년 10월 이후 11월부터의 강세라든지, 특히 지난번 유튜브 와우넷에서 녹화했습니다만 3월 11일부터 이장은 조정을 끝나고 간다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을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도입하고 임무서 출판하고요. 그다음에 실천부인 오부작을 제작을 했지만 출판은 안 하고 강의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서 개정판이 나오고요. 이러한 것들은 뭐 제 자랑이 아니고 균형표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자세히 알고 있다라든지 뭐 활약 같은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 일목균형표 이론은 1932년부터 36년 사이에 신규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일본인 호소다 고이치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필명이 일목산인이에요. 닉네임이.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평생 쓰다가 69년,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요. 주변에서 평생 연구한 것을 무덤으로 가져가지 말고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책을 내기 시작하는데 전체 7권의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4권까지만 공개가 되고요.
5권부터 7권까지는 현재 절판이 돼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을 여러 번 다녀오면서 구해 와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저는 일목산인이 생전에 썼던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져와서 번역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접목을 좀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원교육이 원전 7권입니다. 원전 7권이고 여기까지가 4권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한글 번역판이 나왔고요. 일본에서도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 6, 7권은 절판입니다. 이거 어디서 구하는지를 제가 이 끝나는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목산인을 잠시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1898년 무술년생입니다. 야마구치현, 이 우리나라 그 부산 쪽 경남에서 보면은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야마구치현 도에다초 서시 여기 출생이고요. 도신문사라고 이게 제가 시간 없으니까 한자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도신문사라고 미야코 신문사 여기를 입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동경신문으로 바뀝니다만은 1932년에 우리를 치면 한국경제신문의 정권면을 적는 부장으로 재직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지금은 주로 정권사회 리서치 쪽의 자료들도 취합하고 이렇게 기자분들이 하지만 여기서는 본인이 직접 이 시황을 썼다 그래요. 그러면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 이론을 개발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목산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은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이렇게 정했고요. 주로 이 스님들이 쓰는 거라고 해요. 종교적 색채가 조금 있습니다. 산에 있는 한눈. 이 한눈이라고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다라는 뜻과 실제 바둑에서 보면 한 수 앞을 내다본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이제 뭐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일본 경제신문 잡지에 의해 가지고 이후에 시세의 신이다. 특히나 뭐 시황의 요코전하다. 이 요코전하가 일본의 그 서모 실험에서 우리를 치면 천하장사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균형표 이론을 왜 개발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일종의 창제를 하는데 시세의 진술을 파악하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할머니의 친정이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시세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저걸 내가 연구를 해보겠다. 13세 때 뜻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신문사에서 시황을 낸단 말입니다. 신문사에서. 그 신문사에서 내는 시황을 보다 정확하게 해서 독자들에게 도움도 되고 독자도 끌겠다는 목적으로 이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그만두라고 하면은 그만두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운이 나쁘더라도 이걸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서 나온 것이 균형표입니다. 그래서 부재가 행복을 주는 책인데 여러분 이 한편도 생각하면 오해하시기 쉬워요. 주식 투자하면 손해보기 십상인데 가족, 친지, 친구들한테 주식 투자라고 권하기가 어려운데 감히 이런 표현을 쓰다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운이 나빠도 하나의 원칙적인 투자 기법을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론대로 제대로 익혀서 쓰면 이건 낸다라고 자신이 그것을 내가 몸소 전부 실험을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균형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좀 가만히 보시면 시중에 떠도는 이론서 일목하고 그러니까 일목이론이라고 발표되는 그런 것들과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론이든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중에서 쉬운 걸 가지고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정말 균형표의 진수는 좀 다른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한 진수 최고 수준까지 가려면 정말 어렵긴 하지만 우선 균형표를 쓰는데 어떻게 쓰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 것을 저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시세를 읽는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되죠. 근데 관점이 조금 달라요. 무엇을 어떤 종목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 며칠 얼마나 그러고 우리가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보유 시간이 나와요. 우리는 얼마에 사서 얼마까지 올라가야 된다. 혹은 뭐 대주를 쳤거나 선물에서 몇 호를 쳤으면 혹은 풋을 샀으면 빠져야 되겠죠. 그건 이제 가격폭이죠. 전부.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시간을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차트의 가로축. 상하는 가격이 움직이고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결정하는데 언제 출발할 것인가를 따져요. 좀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균형표는 바로 지금 이제 출발한다라고 하는 지점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균형표는 일목균형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균형진화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일목산인이 스스로 일권에 썼던 이야기들을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썩 재미없으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균형표를 가져와서 나름대로 쓰려고 하는 분들은 원래 저자가 의도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시세의 기준은 일목요연하다 했고요. 그건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전환해서 가다가 다시 하라, 이런 어떤 일생의 흐름이, 주가의 일생이 기초가 일목요연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균형표를 시세의 균형을 한눈에 알아본다라고 했는데, 일목산인은 이 표현을 사실 안 썼고요. 저희가 이 용어를 가져와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세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는 원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세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 그랬고요. 균형표 이론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내용들은 사실 보면 시세의 단면을, 어느 한 단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동 평균선과 같은 그런 괴선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동, 시세, 시간, 그리고 시세라고 하면 제가 가격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봉 패턴, 그리고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 첫과 끝을 명확하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세적인 방법이 나오기도 하고요. 가격적인 방법에서 하락 목표치에서 상승 목표치를 달성하고 빠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괴선을 이용해서 돌파와 교차, 역전과 호전, 그다음에 이탈,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사부작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여러분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안 맞습니다. 뭐냐면 일목균형표 1권, 2권, 3권, 4권까지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통합화 작업을 거쳐서 종합하고, 그래서 시세를 보기 시작하면은 자유자재로 나의 어떤 투자 자세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9개의 기둥은 균형표 내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걸 지금 보셔도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모르시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건 지금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나와버렸는데, 제가 균형표의 정통적인 제대로 접목은 어떤 식이냐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꺼내들은 겁니다. 선행서편과 지행서편, 이거 사실 후행서편입니다. 일본어 원어로는 지행서편입니다. 뒤에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지체돼서.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그 다음에 기본수치, 시간론입니다. 대등수치, 그 다음에 계산치, 목표치, 그 다음에 준비구성, 그 다음에 형보, 이런 것도 약간 심리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실용을 위해서 상호관계를 파악을 하면서들, 자, 이래버리면 여러분 이제 피곤하시죠. 뭐 이걸 언제 배워가지고 언제 써먹어. 그래서 이것은 일목산인의 전체 책 사부작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우선 쉬운 것부터 하셔야죠. 여러분 피아노를 배우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엘리제를 위하여나 이거 뭐 아드리너를 위한 발라드를 칠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바이엘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똥똥똥똥똥똥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굉장히 좀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균형표 이론을 설명하면서 칸트의 선험성 아프리오리나 해겔의 변증법에서 나오나 태전이, 안티태전이, 뭐 진태전이 이런 걸 이야기하면 뭔 주식에 뭐 이런 게 다 나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잠깐만 병행 설명을 드리면, 일목산인이 시세 이론을 개발을 할 때 사실 글을 쓰거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첫 줄기를 잡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되고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한 1년 열흘 그냥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거쳤다고 해요. 그러다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진실, 진리를 파고드는 게 또 철학이죠. 그래서 철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칸트의 선험성으로 가요. 이게 일목의 기본 수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 괜히 영업일수, 지금 개장일수 때문에 일목의 기본수치 이거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예 정보시장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칸트의 선험성입니다. 선험성. 그 다음에 해겔의 변증법은 이제 정반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파동을 엮어가거나, 그 다음에 가격 목표치를 엮어가거나 그러면서 스스로의 검증과 이런 것을 거치면서 시세의 정확한 의지를 파악해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뭐 지나가면 베르그성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 갑자기 일목 이야기 한다는 거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불교 연기론 그리고 인과론 이게 뭐냐면 일목사는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철학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고 이래서 실세는 실세에 물어라란 말이 있죠. 주가의 현재성 그리고 실세 이전의 어떤 삼라만상의 원리를 가지고 실세를 파악하려고 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과론입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이렇게 전환해서 올랐으니까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정별이 나오겠죠. 정별에서 이탈을 하고 이렇게 흘러서 내려왔으니까 역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는 결국 앞에서 나왔던 습성을 가져와서 그 뒤에 다시 훑어보는 것과도 연관이 있고요. 근육표에서 나오는 대등수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서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 가지 이론과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최종 완성은 불교의 인도의 종교 철학에서 완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부처님의 말씀을 가져온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인과론. 이 인과론은 실존주의 철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존재하고 근원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다음에 한 가지가 이건 여러분 그 일목에서 이제 인과론을 이야기를 했지만 기술적 분석의 비주라고 하는 찰스 다우 이야기도 그렇고요. 존 머피가 쓴 금융시장 기술 분석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술적 분석이 뭐냐?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 주로 차트를 이용해서 시장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는 뭐 가격, 거래량, 뭐 미결자나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이 기술적 분석인데 이 기술적 분석이 적용되고 말이 되려면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갑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고 우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재료, 심리, 이벤트, 수많은 내용들이 결국은 시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사실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는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죠. 세상의 수많은 변수 내용들이 녹아 있는 것이 정보시장이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그리고 정치적 여기서 기본적은 사실 기본적 분석을 이야기합니다. 그 펀더멘탈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의 심리, 그다음에 정치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시장 외적인 요소들,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반영하고요. 이 가격 움직임에 대한 연구, 그것이 가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가격이 반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가격 움직임에 대한 연구, 이 가격 움직임 이것을 가장 중시합니다. 그것이 일목에서는 주가 현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지표는 이름 그대로 보조지표인 것이죠. 그것은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가격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추세는 일종의 이제 패턴이라고 해도 말이 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접목하는 목적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이런 조건을 깔고 한다는 것이죠. 움직임을 반영하지 않고요. 추세나 패턴을 이루지 않는다면 못 써먹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역사는 스스로 반복한다 그랬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시장 움직임 연구의 많은 부분은 인간 심리와 연관이 있다 그랬고요. 저 인간입니다. 이 부분은 금융시장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목사님이 이제 인과론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 다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균형표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그 전에 저는 핵심으로 일단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이론, 그러니까 차트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뭐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편, 구름대 같은 이런 것이 있고요. 균형표 이론의 3대 골자는 이겁니다. 이 주가의 바닥에서부터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가격의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차트의 가로축이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러면 이것이 태극 이론이 이런 식으로 뭐 표현도 하는데 그 다음에 파동은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려오죠. 그죠? 이것이 3대 골자이고요. 사실 이것을 완전하게 파악해버리면 투자는 끝납니다.
예, 가격적인 목표치를 내가 알고 조정 시의 하락 목표치, 그다음에 이 시세가 이번에 가면 언제까지 간다는 것을 알고요. 거기서 전개되는 파동의 형태를 이해를 해버린다면 이건 시세가 끝납니다. 근데 어렵죠. 왜냐? 전환선, 기준선, 이평선, 뭐 스토캐스틱, RSI 이런 것들은 전부 계산을 해가 수치를 화면에 그려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하나든 본인이 찾아내야 돼요. 예, 뭐 AI니 컴퓨터들이 파동을 계산해가지고 엘리어트 파동을 그냥 쫙쫙 뿌려주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건 본인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 중에서 가장 백미는 일목의 시간론입니다. 사실 이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모든 투자는 끝납니다. 왜냐? 가격은 만 원짜리가 15,000원, 2만 원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이 뭐 10만 원을 갈 수도 있고 100만 원을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종목은 만 원에서 그냥 15,000원, 12,3,000원으로 몇 달씩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격은 안 올 수가 있어요. 바닥을 찍고 가지만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목표를 이번에 만 원에 사면 15,000원 얼마를 노린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안 되거나 종목이 안 되거나 이래서 못 가는 수가 있지만 시간은 여러분 무조건 옵니다.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시간도 무조건 옵니다. 9시에 사서 9시 반이다 10시다 개장 시간 동안은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산이 잘 되면 몇 월 며칠에 이 시세가 변화가 온다, 상투를 친다 하는 부분들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힘들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영표 이론의 3대 골자이고요. 제대로 일목을 배웠다면 이걸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가서 여러분 변화일이나 이런 거 검색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나 어디나 잘 없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안타까운 점이 근육교 원전이 한국화 돼가지고 10년 이상 돼 가는데 이걸 제대로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발표하거나 강의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나마 원전을 가지고 배운 분, 그리고 제가 이제 원전 강의를 20년 해왔는데 그때 뭐 원전을 배우고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달라요. 설명할 내용이 좀 다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꾸 다른 데서 놉니다. 자, 일목균형표 차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차트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 다음 시간에 만드는 법과 사용하는 법, 실전 적용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장은 여기 보는 것은 이평선처럼 생겼죠. 그죠? 저는 빨간색을 쓰는데 이거는 9일간의 고가 저가의 중심입니다. 일목은 중심값을 씁니다. 중심 그러면 천칭적으로 생각하시면 바로 밸런스 균형이 딱 튀어나와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청색 선은 기준선이라고 해서 26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행스팬, 후행스팬은 오늘의 주가를 26일 뒤에 따라오게 그런 겁니다. 뒤로 보낸 게 아니에요. 뒤에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후행스팬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지체돼서 트레일러가 뒤에 끌고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것이고 선행스팬은 이런 그대로 앞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과 기준점을 또 중심을 내서 26개 봉 앞으로 보내놓은 것이고요. 여기 있는 선행스팬 2는 오늘로부터 52, 일목 26이 1기라고 합니다. 50일간 고가 저가 중심을 26 앞으로 보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76의 균형을 가지게 합니다. 이걸 뭐 거창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가 현생이고 이게 과거, 이게 미래가 되는 겁니다. 내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균형을 파악하고요. 하는데 이 중요한 이용법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균형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신동전환선이라고 했습니다. 신동은 종목 이름입니다. 신동전환선. 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삼전전환선 이렇게 이제 적었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균형전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혹하게 하는 요소예요. 뭐냐면 균형전환이라고 하는 건 바로 바닥과 상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균형이 전환된다? 내려갈 때는 매도세가 강하지 않습니까? 찍어 눌렀단 말이죠. 이 균형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전에서 올라가는데 그 전환점이 바로 바닥이 되는 겁니다. 올라간다? 매수세가 강하죠. 그때는 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매수가 강하니까 밀어 올린단 말입니다. 밀어 올리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이 뭐 자유낙하 운동처럼 중력을 만나 가지고 하늘로 쏘아 올린 공이 딱 멈추다가 딱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이것을 균형표는 좀 과장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걸 찍으려고 해요. 찍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나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런 방법으로 오는데,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해버리면 어려움입니다. 왜냐? 그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균형표 내에 방법은 있지만 그것을 다 익혀 쓰기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기초부터 배우세요. 제가 기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응용 고심해서 스스로 하라 그럽니다. 스스로 해야 된다. 체득을 해야 하고 체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몸으로 익히라 그랬습니다. 물론 남이 알려주면 편하긴 하지만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자기가 못 배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알면 힘들지만 그것을 익히고 나면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책에 쓰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걸 낼 수는 있는데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매일 시체를 1절, 2절 그랬습니다. 1절은 일목에서 이제 9일을 한마디 1절이라고 합니다. 마디 1절자를 씁니다. 관절을 할 때 2절이 17일이고요. 1기가 26일입니다. 그 다음에 대등수지, 좌우에 같은 날짜로 온다든지, 예, 그 다음에 파동, 계산치는 목표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매일 스스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죠. 이러한 것을 예비 계산이라고 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이런 부분들을 매일 점검을 하는 거죠. 물론 그거와 함께 우리가 수급을 본다든지 해당 업종, 해당 종목, 해당 뭐 전체 섹터, 그 다음에 더 큰 숲의 흐름도 보면서 이제 종목 투자를 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매일 생각하고 3개월에 한 번은 책을 다시 읽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뭐 20에서 한 30독 정도 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원전을 보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한 2,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시장을 내 것으로 익혀야 된다 그랬고요. 1985년인가 기준으로 일본에서 균형표 이론을 공부를 했지만 시장을 종횡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10,000명 중에서 한 4, 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던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미래 예측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 여러분 중간에 좌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반에는 단순한 표였고요. 뭐 기본수치나 중간값 이 관계를 날마다 표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나 중간값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왜 그렇게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도 구름대를 강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제가 좀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 좀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기본수치와 중간값과의 관계 이런 거다. 초반에는 전환선 기준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스핀 2 조금 중기적인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원전에 나오는 차트의 종류를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보시면 여기에는 가만 보면은 많이 빠져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우선 일목균형표 원전 제1권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전환선과 기준선밖에 없습니다. 구름도 없고 후행스피드도 없습니다. 다만 약간 시간의 리듬이나 가격 목표치는 여기서 좀 접목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차트에 보시면 구름이나 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까지 투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형보편이라고 하는 거기는 전환선 기준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세 봉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의 현재성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름 남필인데 이해를 하십시오. 주가 현재성. 현재 주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재료나 뉴스까지도 어떤 때는 이 주가를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주가 현재성에 연유해서 재해석되기도 한다고 그랬고요. 이게 형부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일목균형표 제3권 주간편입니다. 주봉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게 주봉 봉 차트이고요. 중간에 보면 짝대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중간 가격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게 HTS가 이것을 제공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는 목적은 여기 보면 Y나 뭐 B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게 일목 주간편에서 말하는 추세의 전환 패턴입니다. 이 중간 가격선을 그리면 이것을 쉽고 빨리 잡아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행스팬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가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이제 모는 종이를 직접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 PC 윈도우의 그림판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린 겁니다. 여기 삼성전자를 과거에 그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주봉입니다. 근행표 이게 아마 제5권 종합편에 나오는 근데 주봉에도 보시면 전환선 기준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균형표를 제대로 배우면요, 그냥 봉 가격 시간만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핀이 들어가고 구름이 들어간 것이다. 그걸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고, 균형표 안에 차트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냥 균형표 차트 일반적인 것을 보고 계시죠. 이 그림은 원전 1권에 나오는 일본의 다우 균형표라고 했는데, 일본이 이제 니케이 225처럼 이런 식의 집계 방식을 다우 지수 표현 방식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이제 종가 차트입니다. 종가를 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보시는 대로 구름이나 전환선 기준이 나옵니다. 제가 이방에 일목 강의를 하는 김에 정통 일목균형표 원전 속에서 일목산인이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것인지를 첫 시간이니까 좀 보여드립니다. 조금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럴 때 한번 일목에 뭐가 저런 게 다 있냐 하고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그 종합균형표라고 하는 해당 종목의 일봉이고요. 후행스팬이 여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니요 선행스팬 이런 여기서부터 그러기 시작합니다. 후행스팬이 여기 지금 따라오고 있고요. 힘에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일목에 보면 그러니까 자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있고요. 그다음에 9일봉이라고 있습니다. 9일봉. 일목이 1절이 9일이니까 9일짜리를 그려가지고 이것이 양과 음 숫자를 보면서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를 가지고 매매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 우리가 주간 단위로 약 5일 정도 개장을 하니까 2주봉하고 비슷한 것처럼 되는데, 이 차트에서는 이 9일봉이 9개 올라가서 상토를 칩니다. 그 다음에 26일짜리 일기봉도 있어요. 잘 안 씁니다, 이거. 그냥 이제 원전 속에 표현만 이렇게 있는 것이고, 9일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원전 이게 아마 제 6권 종합 후편에 나온 것 같는데, 이 보면은 이제 후행스핀과 전환선, 기준선, 이건 일목산인이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모론종이 그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대등수치봉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등수치는 균형표에서 예를 들어서 시세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일수하고 같더라? 그러면 좌우 대등하다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서 바닥이 나와서는 여기서 상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인데, 이것과 함께 시세가 출발 이후에 특정한 마디를 반복시키려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9일 테러 이후에 삼성전자가 2001년 9월 27일, 이건 제가 당시에 썼던 실전편에 들어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실전편 책을 썼거든요. 13만 4천 원이 바닥인데 첫 상승이 공교롭게도 일목의 17 기본수치만큼 오르고 눌림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더 하면 상투 나오고요. 한 번 더 하면 상투 나오고요. 한 번 더 하면 고점 부분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또 고점 나오고요. 이건 이제 작게 눌렀네요. 한 번 더 하면 여기서는 바닥이 나오죠. 한 번 더 하면 여기 바닥이. 지금 첫 파동을 그냥 계속 반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목이 대등수치이고요. 이것도 보면은 8번 여기 9번 와가지고 상투를 치는데 이 자체를 또 봉으로 그리기도 해요. 대등수치봉이라고 아니죠. 뭐 여기가 시가고 여기가 종가니까 이렇게 양봉이 되고요. 아래 수임이 이렇게 달리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게 시가고 종가가 이렇고요. 여기는 위 수임이 걸리고요. 이건 이렇게 종가가 되니까 이렇게 위 수임 달린 양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등수치봉도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기만 이걸 보여드리는 목적은 균형표 안에 기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다 익히실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것은 가져가서 쓰시면 되는데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 구주시종선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현재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고요. 9주 전의 시가와 현재를 비교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몇 개를 가고 양전환, 음전환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평선처럼 시세가 이렇게 막 혼조로 보이는 구간에서는 조금 쓰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세의 9일 시종선입니다. 이거 양전환 돼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녹화를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 주말까지의 우리 9일 시종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의 비교라고 현재 주가와 9일 전, 17일 전, 26일 전, 33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과 비교해서 더 위로 왔는지 아래로 깨고 내려간지를 보는 방법, 이렇게 실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주간 종가만 가지고 그리는 것이고요. 이건 일목산인이 직접 공책에 적어 나갔던 균형표를 만드는, 그러니까 전환선 기준 숫자를 이렇게 만들었던 방식이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균형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적 분석의 후행성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선행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고 하면 흘러온 시간과 현재 패턴을 보면서 여기서 포를 쏘면 어디쯤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내는 거죠. 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선행성을 가진다. 그러면 며칠날 바닥을 찍고 고점을 찍겠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목균형표 이론이 개발될 때는 토요일 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9, 17, 26 이 기본 수치를 지금은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불교 용어 중에 부모 미생 이전의 나라고 하는 철학적인 화두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기 전에는 나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화두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는 정권시장 이전에 삼라만상의 움직임에서 뽑아낸 숫자예요. 그러니까 정권시장의 개장 일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절반인 5나 26의 절반인 13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이평선을 우리가 5일선, 11선, 뭐 21선 자유자재로 쓰듯이 이러한 것은 가능하네요. 그러나 이것을 개장 일수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바꾼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균형표에서 이게 개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 조금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균형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공개된 곳에서 시황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폭락하기 전 고점이 전 고점에서 보면 26일에서 27일입니다. 일목의 이거 중요 주목선이라고 26입니다. 지금요 월요일부터 돌아가거든요. 최저점에서 지금 26 일목 기본수치 나왔습니다. 일목 기본수치에서 지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점과 고점끼리 최종 상투는 일목의 33 기본수치고요. 이 올라갈 때 21일 요 고점 길이가 21일입니다. 이걸 일목에서는 대등수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정받을 때 13에서 12일 같고요. 요거 12일 같고요. 이번에 폭락했죠. 폭락 최저점이 고점에서 12일입니다. 12일이 반복돼요. 이게 대등수치입니다. 요거 해당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예, 12일 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비트코인. 이게 일목의 시간론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1월 상태 이후 조정 들었을 때 제가 와우넷 유튜브에서 대놓고 공언을 했죠. 이 장은 3월 11일부터 올라간다. 그것이 일목의 40일 변화일이고 구주입니다. 작년 2월 상투에서 3월 19일 대폭락까지가 9주 걸렸고 41일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똑같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30일 추석 이후 3주 조정 받고 11일부터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게 12주입니다. 12주. 예, 12주 52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면서 12주 걸렸습니다. 이게 1월 11일 상투를 가져옵니다. 원래 변화일은 1월 8일이었고요. 코스닥이 상투치고 1월 10일은 49 대등수치인데 코스피가 상투를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뭔가 이야기가 나가죠. 이거 1월 11일 상투입니다. 49일입니다.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49일입니다. 여러분 결과로만 가져왔다고 하시겠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균형표 시간론을 제대로 익히면 이게 무슨 결과가 가져옵니다. 예. 이 부분은 왜 제가 작년 10월에 장이 이제부터는 올라간다고 했느냐고 하면 3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33주 일목 기본수치예요. 153일 걸렸고요. 예, 그 전에 8월에서부터 바닥까지가 153일 33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것들. 예. 그리고 저는 3월에 시장이 다시 간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예상치는 저는 8월 한 하순까지 지수가 3,500선까지 간다고 보고 있고요. 중간 과정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흔들면서 가죠. 예, 그건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고, 예, 거기에 시간마디가 다 묶입니다. 그 다음에, 예, 기아가 이번에 올라갔죠.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소유되어 있다가 외국인기관, 연기금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바닥까지가 17 일목 기본수치입니다.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26 일목 기본수치고요. 그래서 기왕에 여기서 압축하다가 돌파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17 변화 1단 날 장대 연봉으로 튀어나갈까 하는. 그래서 내가 일수를 좀 알고 보면 균형전환법 그리고 바닥과 상투를 알 수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오해를 할까 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모든 시세 모든 장소를 마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흘러가면서 이런 게 있겠죠. 오늘 17 변화일인데 지나가면서 장대 양봉이 뜬다. 그러면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왜 여기서 튀지? 여기 변곡점이었는데 튄다 잡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3 일목 기본수치예요. 3326 17이 작용합니다. 바닥형 삼성전기는 17일에 올라가 단기 상투를 찍고 다시 돌아갑니다. 예, LG이노텍 같은 건 구름 위로 이미 벗어나 버렸고요. 소외되었던 이 삼성전기도 돌아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목의 76 기본수치하고 딱 하루 차이 납니다. 이 하락이 17일 올라가는 기준. 제가 그림을 너무 많이 이렇게 그려서 폰으로 보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좀 많이 빠른데 두산중공업 최근에 많이 올랐죠. 정확히 이날 잘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세 타고 합니다. 이거 추세 타는 방법 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예, 이날 당시 실시간 캡처입니다. 15분봉 기준선 이탈 여기다 대고 때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너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욕심이 좀 많습니다. 이런 자리 나오면 가급적 많은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차트의 분량을 줄이고 보다 자세한 설명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시간이라서 급하게 정말 제가 달려왔습니다. 근육표 제4권 행보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일목산 이분을 여는 사람은 다행이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균형표와의 인연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이론을 접하는 사람에게는 다행이고 인연이 없으면 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불교색채가 있죠. 근데 뭐 이것은 다르게 봐도 그렇죠. 내가 우연히 그 책을 만났다 아니면 이 시간에 하필 일목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인연을 열고요. 저를 통해서 일목산인과 인연을 연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이 균형표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하는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좀 더 심취해서 그전보다 훨씬 더 개안하고 투자의 결과가 나아진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문을 열고 이것은 생활의 문이고 이제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은 모두 밖으로부터는 열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스스로 노력해서 안에서 열어납니다. 예, 제가 물론 알려드리죠. 알려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정도, 이끄는 정도. 그러니까 원전에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관광지 좋은 곳에 와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정도 해드리면 거기서 여러분들 그 풍광을 보면서 느끼고 즐기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이게 비유가 뭐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안으로부터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미 여러분 검증된 이론입니다. 1930년대에 개발이 돼가지고 이분의 평생 겪었고요. 일본에서 지금은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시세를 잘 본다는 8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뽑혔던 사람이 균형표를 자기가 만난 것을 신에게 감사한다 할 정도의 칭송을 했던 것이고 근세에 와가지고 일목산이는 1982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근세에 와가지고 다시 일목균형표 이론이 일본에서 확 퍼지게 된 배경이 바로 사사키 히데노부 씨가 워낙 시장을 잘 보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국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은 아무튼 검증된 이론이다라고 하는 부분. 다만 진수까지 가는 데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쓰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앞으로 매주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급하게 달려오는 표현이라서 공부하시는데 들으시는데 좀 불편함은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다시 보기로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반복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보다 좀 이제 제대로 균형표 이론으로 들어가고 실천해서 쓰는 방법 중심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338번으로 이동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동웅 파트너의 무적 증시 리포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 달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궁금해요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일목 이동웅 파트너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